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제 아침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해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전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셨던 유여해 교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무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예, 벽에는 이쁜 그림들이 열려 있고요. 이쪽 벽에는 이게 뭘까요? 네, 성우 스님이 직접 서신 정중길 변호사님과 류여해 교수님이 공동 작업했다는 그런 액자가 걸려있네요. 사무실이 아담하고 아늑합니다. 류여해 교수 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이언 일병과 함께 있네요. 네, 류여해 교수에게 힘 많이 준다는 라이언 일병입니다. 정중길 변호사님과 함께 했고요. 예, 저 방에서는 저하고 류여해 교수가 한 30분 넘게 대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변호사님들도 4분이나 계시네요. 네, 법무법인이니까 혹시 어려운 일 생기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하셔도 국민들한테 되겠습니다. 유해 박사님 오랜만이신데 네. 이제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고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희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수원대학교에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그리고 저희 집의 딸로서 또 아내로서 또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동네의 이웃으로서 열심히 제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광장에서 달리고 계실 때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여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유 박사님 최근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가 완전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아니요, 잠깐만요. 보수의 참패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자유한국당의 참패, 홍준표의 참패입니다.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보수 우파가 자꾸 참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홍준표의 대참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입을 올리는 말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게요. 우리 보수 재건 우파의 재건 방향에 대해서 네. 그럼 여태까지 어떤 방향으로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보수 우파 재건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수 우파의 재건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지만 사실상 재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라는 대표가 되면서 보수 우파의 재건에 어떤 노력도 젊은식 표현으로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무엇을 할 것이냐, 바깥에 있는 태극기를 먼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하물며 8월 15일에도 태극기 광장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는 분명히 가서 면회를 하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출당을 시켰었죠. 그런 과정에서 보수 우파들이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됐었죠. 그리고 각계 태극기 집회가 여러 개로 흩어진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의 욕심이었죠. 내가 여기에서 수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욕심이 보수 우파를 재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받고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저는 사실 일단 그러면 그 보수 분열의 가장 주범이 홍준표 아니죠. 대표입니까? 아니죠. 예.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상 전 조원진 대표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함께 가야 되는데 분리가 됐죠. 거기다가 또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크게 활약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태극기 집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 명이라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나서지 않고 너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보수의 습성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흩어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서지 않고 너가 이러면 그런 부분에는 대부분 어떤 청의 그 인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죠. 우리 보수 왜냐하면 우리가 태극기는 네. 들고 나갔지만 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나서서 목소리 내는 거에는 다들 왜 꼭 내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다들 숨죽이고 있었죠. 그게 보수 우파의 그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예. 겸손과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그게 품이라고 생각했었죠.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보수우파 재건을 하려면 지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빅텐트로 가자 노선 투쟁을 하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면 진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당시에 했었어야죠. 시기가 너무 늦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명되고 할 당시에 그때라도 했었어야죠. 8월 15일이라도 하셨어야죠. 그 전까지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선거 끝나면 너무 늦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거 끝나면 홍이 물러날 거야. 물러나고 난 뒤에 하자라고. 물러나고 난 뒤에 할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때죠. 우리가 집을 무너지려고 할 때 그래도 석가래도 다시 세우고 그 기둥도 다시 흙을 발라가면서 만드는 게 낫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세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진태 의원님이 이때까지 노력은 하셨지만 좀 더 일찍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또 지금 빅텐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는 거죠. 그 빅텐트의 욕심은 절대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민초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민초 중에 누가 나서서 지금 하고 계시는 태극기 운동들도 모두가 욕심이 있고 자본이 나오고 있죠. 자본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돈으로부터. 예. 그러면 그 빅텐트에서 김진태 의원이 말하는 골자가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여기가 제일 이제 초점이 제일 주 골자를 이루지 않습니까? 빅텐트로 가기 위해서는 뭐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그렇게 이제 그게 골자가 돼 버렸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70%다 80%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탈당 그리고 탄핵 그 문제에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은 걸어 나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경제 그리고 일자리 그런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못 살겠다. 이번 정부 못 살겠다. 똑같은 촛불 국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까요? 태극기 국민들이 탄핵 부역자들한테 이 분노감을 안고 이게 뭉쳐서 빅텐트로 간다는 게 가능해질까요? 박사님 생각에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빼자는 거죠. 민초들 힘으로? 네. 예. 그러면 민초들을 힘으로 하려면 누군가는 이 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촛불 집회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 촛불이 먼저 나섰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민초들은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상 이미 광장에 모였던 것은 민초였습니다. 근데 자꾸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었죠.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들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지금 가슴속에 뜨거운 피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그렇게 리더를 할 수 있다는 존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저 개인적인 뭐 바람이라도 좋고 요 박사님이 태극기 국민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8월 15일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각계의 태극기 집회에서 서로가 견제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지 않고 여기는 우리 구역, 여기는 그 좁은 땅에서 정말로 대륙적인 생각이 아니라 좁은 땅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여기는 우리 새 정말 안 부끄럽습니까? 광화문 광장, 대한문 앞에 그리고 동화면세점 앞에 채널A 앞에 나눠 있는 3355 있는 그 모습이 전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합쳐서 모이면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될 텐데 서울역, 대한문, 서울역에 300, 대한문에 200 그리고 동화면세점에 한 70, 채널A 앞에 한 50, 그리고 여기저기에 동대문 앞에 20. 저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합치면 1000명이에요. 근데 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그 자리에서 내가 대표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이념적인 문제의 갈등 때문이 아닐까요? 태극기가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탓하셔도 상관없는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취업 자리 없어요. 3명 중에 1명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걸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법학자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탄핵이 무효다? 법적으로 절대 지금 그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석방? 그것도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린 가능한 걸 가지고 먼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또 저한테 댓글 달리겠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자고 안 하느냐고. 구하자고 해서 누군가가 정말 들어가서 업고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누군가가 하겠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서 손을 안 댄 거죠. 문재인 정부 견제하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국민이 하자는 겁니다. 태극기의 힘으로. 그런데 거기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말이 섞여요. 우리 소원을 빌 때도 하나를 빌어야지만 이루어지거든요. 2개, 3개 자꾸 얹어가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거, 억울한 거, 법치주의 어긋난 거, 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청대에 가서 태극기를 흔든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1년 넘게 흔들었잖아요. 저 어제 나이가 80이 다 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서청대 항상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러 오셨어요. 내가 거의 지금 1년 반을 이러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달라고. 태극기 들고 대구에서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제주에서 서울로 오신 분들 저 수없이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 차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몸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흔들고 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서초역 앞에서 김정태 어르신이 단식 중이세요. 그분은 내가 7일 단식하면 언론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데 10일이 넘어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들리게 외쳐야 돼요. 전 그걸 하자는 거예요. 들리게 소리를 내자는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서로 댓글을 쓰죠. 너 왜 그런 말 하느냐. 저도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이쁘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겨냥해서 경제가 나쁘고 뭐 그런 걸 헤쳐나가자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도 똑같이 촛불을 들어야죠. 지금 청년 3명 중에 1명이 실업이에요. 그리고 물가 오르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52시간 주 근무 시작하면요. 대혼란이 옵니다. 어제 KBS에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께 서 있고 한반도기가 걸려있는 큰 포스트가 걸려 있었어요. 6.25였습니다. 6.25는 많은 호국 영령들의 날입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고요. 그런데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인터넷에 돌고 있다는 거. 아직 평화 통일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무엇이 잘못인지. 미국이 나서서 평화적으로 이끄는 거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느냐는 거죠. 지금 다들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적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 조용히 있고 한데 누군가 나서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유 박사님 같은 분이 아니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저를 죽이고 싶어하고 애국당 측에서도 그러고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혹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비대위원장이 될까봐 그냥 뭉개기가 바빠요. 그게 바로 보수 우파의 민낯입니다. 못되게 서로서로 우리가 발을 끌어내려야 될 건 우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서로 이 안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한번 욕해볼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나가야죠. 근데 지금 이번에 비대위 준비위원장 안상수 자격 있습니까? 거기에 배현진에 국민들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내가 나가고 나면 지지율 오를 것 같냐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우택, 나경원 이런 분들이 그 당대표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우리 유 박사님은 이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본인 직접 그런 네. 겪은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은 그냥 뭉텅거려서 그냥 그거는 그냥 괴멸되고 없어져야 돼. 공중분해돼.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 있어요. 괴멸되고 공중분해되면 어디로 우리가 합칠 건가요? 아, 새로운 민생 정당. 새로운 민생 정당 당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 대한애국당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지금요 사실상 당으로서 활동하기도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어떤 돈이 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 국회의원 한 분으로 계시죠. 이제 앞으로 발전해. 이번에 서울시장 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와서 힘을 보태면 서울시장 되는데. 선거 네. 0.2%가 뭡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부끄러운 건 부끄럽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을 내보냈어야죠. 0.2%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경주시장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대한애국당에 전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될 사람을 후보를 내보내서 그래도 싸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0.2%는 대한애국당의 민낯을 보여준 겁니다. 아, 그거는 여태까지 이제 뭐 뭐 언론이 대한애국당이라고 안 하잖아요. 단 한마디라도 보수단체라 그러지. 너무 노출이 후보가 안 돼서 그래. 자격이 됐으면 괜찮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요. 0.2%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 나온 겁니다. 뭐 사실 그 이제 직접 이렇게 피부로 겪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9개월면 지금 정당 창립. 아니 제가 나가려고 했어요. 모르시죠? 네. 제가 대한애국당에서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지금 다 모르시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다고요. 희생을 해서 제가 나가서 다 끌어모으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못 나오게 한다고.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 나서서 안 해주시냐. 나서서 하려고 하면 다들 쳐요. 대한애국당에서조차도.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네. 저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지방선거도 끝났겠다. 우리 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리 찾기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온 건데 그런 말씀이 오히려 뭐 문재인을 쳐부수다보다 저는 대한애국당이 크기를 바랬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애국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 그게 그래서 무슨 서울시장에 정당이죠? 나가서 예, 예.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극기 들고 퍼포먼스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대화가 계속 오갔어요. 최고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오가고 조은진 대표하고도 만나기로 했었죠. 만나셨나요?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약속이 깨졌죠. 그러고 난 뒤에 후보가 그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우리 유 박사님 많이 원하고 그러면 태극기 국민들 손을 좀 한번 잡아보려고 전 생각 안 잡으려고 여러 번 들어갔었죠. 아, 잡으려고 여러 번 들어갔었죠. 그런데 너가 왜 왔느냐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후보 나가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디로 저도 사람이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서 손을 잡을까요? 아까 당 만드는 거 말씀하신 당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미 대한애국당 그거 이제 네. 그거를 태극기 국민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우파 네, 세력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기 제가 때문에 손을 잡고 같이 예. 가려고 했는데 예. 그게 안 된 거죠. 아 이제 원래 그 본인은 생각이 있었는데 안 돼서 그런 저는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의 바람을 일으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어느 당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나갈 수 있었으면 전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전 보수가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으로 후보로 전 나가려고 계속 김문수 도지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경선합시다. 기사 보면 나옵니다. 경선합시다. 경선해서 제가 지면 전 당연히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저를 제명을 푸십시오.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애국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릅시다. 본인 혼자 나가셨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한애국당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대한애국당에서라도 저는 보수 우파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안 됐습니다.
그럼 저보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는 돈이죠. 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가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직접 누군가가 와서 돕지는 않습니다. 보수 우파가 그게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지연 후보가 나갔을 때 저는 응원했어요. 0.2%를 보고 저 사실 실망했습니다. 뭐 이제 지난 일이고, 그러면 그 유 박사님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오늘까지 오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런저런 뭐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활동 방향을 본인이 이렇게 기로를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일요서울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송 안에서 보수 우파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송을 지금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난민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고도 왔었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보수 우파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들이 민낯도 보여줄 생각입니다. 왜 보수 우파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말 보여줄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지금 당장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은 저는 이제 밑바닥 닦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더 길어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애국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뭐 무소속이든 해서 범보수 우파가 나중에 단일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애국당 후보로 자기를 모셨어도 그냥 애국당 후보로서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지사랑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자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뭐냐면 범보수 우파가 이렇게 하나의 후보로 단일화되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과거에도 항상 그렇지만 딱 후보가 된 다음에는 된 후보를 제대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쉬워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내면은 저쪽에서 그걸 하고, 내일 조원진 대표를 모시기로 했어요, 적반하장에서. 그럼 또 거기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이 최고가 내일 오시면, 그때 만나기로 했는데, 뭐 갑자기 안 나오셨는데, 사실은 좀 서운했다.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 태극기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인터뷰 내용은 여러분 각자 이견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각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수영의 천방지축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